혹시 지금 이 질문이 마음에 걸리시나요? 표고버섯을 어떤 음식이랑 같이 먹었더니 혈관이 막히고 신장까지 망가졌대.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듣는 순간 표고버섯 좋아하시는 분들은 손이 멈춥니다. 아, 내가 그동안 잘못 먹고 있었나? 그런데요, 오늘은 시작부터 결론을 먼저 꺼내겠습니다. 표고버섯이 나쁜 음식이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대부분은 먹는 방식과 내 몸의 상태가 겹치면서 일이 커집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내 몸이 지금 그걸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독이 될 수 있고, 반대로 평범한 음식도 조합과 습관을 바꾸면 보약처럼 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표고버섯을 둘러싼 이야기들을 겁주려고가 아니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표고버섯을 왜 사람들이 환절기에 챙겨 먹는 음식이라고 부르는지 도움이 될 수 있는 포인트를 세 가지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둘째, 표고버섯이 최악이 되는 상황을 두 가지로 딱 잘라 말씀드립니다. 셋째, 표고버섯을 가장 똑똑하게 활용하는 궁합 좋은 음식 세 가지와 실제로 집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꿀팁까지 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표고버섯을 무서워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먹을 이유도 없다는 걸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 정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통풍으로 약을 드시거나 신장 기능이 약하다고 진단받으신 분, 항응고제 같은 약을 복용 중인 분은 좋다더라 한마디의 식단을 크게 바꾸기보다 오늘 원칙을 기준으로 천천히 조절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이제 표고버섯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표고버섯은 향이 강하고 씹는 맛이 좋습니다. 말려두면 보관도 쉬워서 국, 찌개, 볶음, 전골에 두루 쓰이죠. 예로부터 귀한 식재료로 여겨졌다는 이야기가 많은 것도 이런 이유일 겁니다. 그런데 표고버섯을 건강식으로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표고버섯이 만병통치약이다 같은 과한 기대가 아니라 내 식탁을 덜 무겁게 만들 수 있다는 실용성입니다. 저는 표고버섯의 장점을 세 가지로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식사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표고버섯은 칼로리는 높지 않은데 식감이 좋아서 고기나 기름진 반찬만으로 식탁이 채워질 때 중심을 잡아줍니다. 씹는 시간이 늘어나면 과식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고요. 결국 노년 건강에서 중요한 건 조금 덜 먹어도 만족스러운 한 끼를 만드는 건데 표고버섯이 그 역할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둘째, 국물 요리에서 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표고버섯은 국물의 감칠맛을 올려주니까요. 많은 분들이 혈관 건강을 걱정하시는데 식탁에서 가장 먼저 손대야 하는 건 기름보다 짠맛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간을 줄이면 맛이 심심해지죠. 이때 표고버섯을 잘 쓰면 소금을 덜 넣어도 이 정도면 먹겠다는 맛이 만들어집니다. 건강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이런 작은 조정에서 시작합니다. 셋째, 환절기나 컨디션이 떨어질 때 따뜻한 한 끼를 만들기 좋습니다. 표고버섯은 어떤 재료랑도 크게 싸우지 않고 들어갑니다. 미역, 두부, 채소, 고기, 생선 어느 쪽에 붙여도 국물이 안정적으로 나오죠. 결국 몸이 약해질수록 필요한 건 자극적인 음식이 아니라 규칙적인 따뜻한 식사입니다. 표고버섯은 그 루틴을 돕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표고버섯은 무조건 좋은 거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사람들이 실수하는 지점이 나옵니다. 표고버섯이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최악의 경우는 표고버섯을 생으로 먹는 습관입니다. 향이 좋아서 얇게 썰어 장에 찍어 먹거나 샐러드에 올려 생식처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버섯은 채소처럼 가볍게 생으로 먹기보다 가열해서 먹는 쪽이 안전한 식재료에 가깝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생으로 먹으면 속이 뒤틀리거나 설사, 복통을 겪는 분들이 있고 면역이 약한 분은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원칙 하나만 기억하세요. 표고버섯은 익혀 먹는 쪽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한 가지 흔한 실수가 붙습니다.
표고버섯을 오래 물에 씻거나 오래 담가두는 습관입니다. 표고버섯은 향과 맛이 물로 빠져나가기 쉽고 물에 오래 담그면 식감도 퍼질 수 있습니다. 말린 표고버섯을 불릴 때는 미지근한 물이라면 짧게, 찬물이라면 조금 길게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쪽이 좋습니다. 중요한 건 너무 오래 담가두지 말 것입니다. 그리고 불린 물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깨끗하게 관리했다면 국물에 활용해 감칠맛을 살릴 수도 있지만 이물질이 많거나 위생이 걱정되면 그 물은 과감히 버리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최악의 경우는 통풍이 있거나 요산 수치로 관리 중인 분이 표고버섯을 무심코 많이 드시는 경우입니다. 통풍은 요산이 관절에 쌓이면서 통증이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병이죠. 이때 중요한 건 한 번에 몰아서 먹는 패턴을 피하는 겁니다. 표고버섯을 포함해 일부 식품은 체질과 상황에 따라 요산 관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있거나 요산약을 드시는 분은 표고버섯을 무조건 끊어야 한다고 겁먹기보다는 섭취량을 줄이고 같은 날 술, 내장류, 진한 고기 국물 같은 요산 부담 식품과 겹치지 않게 식단을 조절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표고버섯이 독이 되는 대표 상황 두 가지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표고버섯을 보약처럼 쓰는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궁합 좋은 음식 세 가지를 소개할게요. 첫 번째 궁합은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는 기운 회복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기름진 부위를 자주 드시면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표고버섯을 함께 넣어 볶거나 전골로 끓이면 느끼함이 줄고 전체 식사가 덜 무거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표고버섯이 기름을 없애준다가 아니라 표고버섯이 들어가면 씹는 만족감이 올라가서 과식이 줄고 채소와 함께 먹기 쉬워져서 식탁 균형이 좋아진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궁합은 미역입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 표고버섯을 함께 넣으면 국물 맛이 깊어져서 소금을 덜 넣어도 맛이 잡힙니다. 짠맛을 줄이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게다가 미역과 표고버섯은 서로 향이 충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섞이기 때문에 소화력이 떨어진 분에게도 비교적 편한 한 끼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궁합은 들깨입니다. 들깨는 고소함으로 국물의 만족감을 올려주고 표고버섯은 감칠맛으로 국물의 뼈대를 세워줍니다. 둘이 만나면 덜 짜게 먹는데 유리해집니다. 건강은 결국 덜 짜게, 덜 과하게, 규칙적으로 먹는 데서 출발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표고버섯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표고버섯 밑동을 딱딱하다고 버리시는데 이 밑동을 모아 두셨다가 물에 넣고 은근히 끓여보세요. 표고버섯 밑동은 향이 진해서 국물의 기본 맛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차처럼 우려 마셔도 되고 국이나 찌개의 베이스로 써도 좋습니다. 다만 센 불로 오래 끓이기보다 중불로 끓이다가 약하게 줄여 은근히 우리듯 하는 쪽이 맛이 깔끔합니다. 이번에는 들깨 이야기입니다. 들깨는 참 묘한 재료죠. 고소하고 따뜻한 국물로 만들어주니 몸이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동시에 들깨는 보관과 조리 방식에 따라 좋은 지방이 상한 지방이 되기 쉬운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들깨 이야기를 시작할 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들깨는 몸에 좋은 재료가 맞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신선해야 하고 과하게 쓰지 않아야 하고 혈당과 나트륨을 같이 끌어올리는 조합은 피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들깨는 훨씬 안전하게 그리고 꾸준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들깨 파트에서는 세 가지를 다룹니다. 첫째, 들깨가 나이가 들수록 왜 쓸모가 있는지 5가지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둘째, 들깨가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 3가지를 짚습니다. 셋째, 들깨의 효능을 살려주는 최고의 궁합 3가지와 들깨를 보약처럼 먹는 실전 꿀팁을 정리합니다. 먼저 들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흐름을 5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끼니를 붙잡아주는 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떨어지고 한 끼를 대충 때우기 쉬워집니다.
그런데 건강이 무너지는 순간은 대개 그때부터입니다. 들깨는 국물에 고소함을 더해 그래도 밥 한 숟갈은 넘어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들깨의 가치는 과장된 효능이 아니라 식사를 안정시키는 실용성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관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입니다. 들깨를 먹는다고 혈관이 마법처럼 깨끗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튀김과 기름진 고기 위주의 식단에서 벗어나 채소와 버섯을 넣은 국물로 끼니를 바꾸는 데 들깨가 도움이 됩니다. 들깨는 그 국물을 맛있게 만들어주니까요. 건강은 대부분 맛없는 습관을 오래 못 지켜서 실패합니다. 들깨는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는 쪽에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뇌 건강에 간접적으로 유리한 생활 패턴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생활이 흐트러지면서 서서히 옵니다. 식사가 불규칙해지고 잠이 깨지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요. 들깨 국물은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규칙적인 식사를 만들기 쉽고 이 루틴은 뇌 건강에도 간접적으로 유리합니다. 네 번째는 눈과 피부 같은 노화의 표면이 흔들릴 때 자극적인 간식 대신 따뜻한 한 끼로 방향을 바꾸게 돕는 점입니다. 피곤하고 건조할 때 달고 짠 음식을 찾기 쉬운데 들깨 국물은 그런 욕구를 덜어주는 대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환절기 컨디션 관리입니다. 기온이 오르내리면 몸이 쉽게 지치고 그 지침이 식사 부실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들깨는 국물의 만족감을 올려주어 오늘 한 끼는 제대로 먹었다는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핵심 경고로 넘어갑니다. 들깨가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들깨를 밀가루와 나트륨이 잔뜩 들어간 그릇 위에 얹어 건강식처럼 자주 먹는 습관입니다. 대표적으로 들깨 칼국수 같은 조합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깨가 들어가면 보양식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면으로 혈당이 크게 흔들리고 국물에 나트륨이 부담이 되고 거기에 들깨의 지방까지 더해져 속이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 부종이 잦은 분, 신장이 약한 분은 이런 조합을 자주 먹는 걸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산패된 들깨가루입니다. 들깨는 공기와 빛, 열에 약합니다. 오래 두면 고소함이 둔해지고 미묘하게 쩐내가 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변화를 원래 이런 맛인가 하고 넘기는 경우입니다. 식당 테이블 위에 오래 놓인 들깨가루를 습관처럼 넣어 드시거나 집에서 큰 통으로 사두고 오래 쓰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들깨가루는 소량 구매해 빨리 쓰는 쪽이 낫고 집에서는 냉장이나 냉동 보관이 기본입니다. 쩐내가 느껴지면 미련 없이 버리세요. 세 번째는 기름을 과하게 더하는 방식입니다. 들깨 자체가 이미 지방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기름을 넉넉히 넣고 고기까지 더해 국물을 진하게 만들면 속이 약한 분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들깨는 소량으로도 충분히 맛이 납니다. 많이 넣는다고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들깨의 최고의 궁합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역입니다. 미역은 부드럽고 국으로 만들기 쉽고 간을 약하게 해도 먹기 좋습니다. 여기에 들깨를 살짝 넣으면 국물이 고소해져서 짠맛을 줄이기 훨씬 쉬워집니다. 들깨 미역국이 좋은 이유는 결국 덜 짜게 먹게 만드는 구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자극이 강하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주는 재료입니다. 감자국에 들깨를 조금 풀어 넣으면 국물이 부드러워지고 속이 편한 한 끼가 됩니다. 매운 것, 짠 것, 기름진 것으로 한 끼를 때우는 습관 대신 감자와 들깨로 식사를 망치지 않는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감칠맛으로 국물에 뼈대를 세워주고 들깨는 고소함으로 국물에 살을 붙여줍니다. 둘을 같이 쓰면 소금을 덜 넣어도 맛이 잡힙니다. 결국 건강식의 핵심은 재료가 아니라 간과 습관입니다. 덜 짜게, 덜 과하게, 꾸준히. 표고버섯과 들깨는 그 방향을 쉽게 만들어줍니다.
들깨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들깨가루는 소량 구매 후 빨리 소진할 것. 둘째, 끓는 국물에 한꺼번에 붓지 말고 조금씩 풀어 덩어리지지 않게 할 것. 셋째, 짠맛으로 완성하지 말고 표고버섯, 다시마, 채소로 감칠맛을 올려 간을 줄일 것. 이 세 가지를 지키면 들깨는 무거운 보양식이 아니라 가벼운 건강식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제 표고버섯과 들깨 두 주제를 한 번에 묶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재료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무턱대고 먹기 쉽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진짜 건강은 한 재료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 식탁 전체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표고버섯과 들깨는 그 식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 쓰면 건강식이라는 착각 속에서 더 나쁜 습관을 고착시키기도 합니다. 표고버섯은 생으로 먹지 않는 것이 기본이고 너무 오래 씻거나 오래 담가두는 습관은 줄이는 게 좋습니다. 통풍이나 요산 문제로 관리 중인 분은 특히 과량 섭취를 피하고 같은 날 술이나 진한 고기 국물과 겹치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표고버섯은 돼지고기, 미역, 들깨와 궁합이 좋고 밑동을 활용해 국물 베이스를 만드는 방식도 실전에서 유용합니다. 들깨는 신선도가 생명입니다. 산패된 들깨가루는 습관처럼 넣지 말아야 하고 들깨를 건강식이라고 믿고 밀가루, 면과 짠 국물을 자주 먹는 패턴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들깨는 미역, 감자, 표고버섯과 궁합이 좋고 소량을 신선하게 사용하면서 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활용할 때 가장 빛을 발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시청자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을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표고버섯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들깨는 일주일에 몇 번이 좋나요? 이런 질문에 정답을 숫자로 박아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신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표고버섯과 들깨는 매일 더 많이가 아니라 무리 없이 꾸준히 쪽이 유리합니다. 속이 편하고 간을 덜 하게 되고 과식이 줄어드는 방향이라면 그게 맞는 섭취입니다. 반대로 먹고 나서 속이 불편하고 더부룩하고 몸이 붓는 느낌이 있다면 양을 줄이거나 조합을 바꾸셔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나서 딱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좋은 재료는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재료를 좋은 습관으로 바꾸지 못하면 그건 단지 좋은 재료일 뿐입니다. 표고버섯도 들깨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으로 먹지 않기, 오래 씻지 않기, 신선도 지키기, 짠맛 줄이기, 면과 짠 국물로 건강식을 포장하지 않기. 이 5가지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들으면서 마음에 걸린 습관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 하나만 먼저 바꿔보세요. 내일부터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오늘 저녁 한 끼에서만 적용해 보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미역국을 끓일 때 소금을 줄이고 표고버섯을 넣어 맛을 잡아보는 것, 혹은 들깨가루는 냉장 보관하고 쩐내가 나면 버리는 것, 혹은 들깨 칼국수를 건강식이라 착각하고 자주 먹는 습관을 한동안 쉬어보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몇 달 뒤에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들으셨다면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바꿔보겠다고 마음먹은 습관이 있다면 그걸 한 줄로 적어두세요. 머릿속 결심은 쉽게 사라지지만 글로 적은 약속은 오래 남습니다.